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임 그래픽을 위한 3D 그래픽 기초 3D Max의 에디트 스플라인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한 2시간 정도 에디트 스플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에디트 스플라인에 대한 이쪽 명령어들 이렇게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인을 그렸을 때, 이 쉐이프에서 라인을 그렸을 때는 모디파이 넘어가 보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쭉 나오는데, 뭐 서클이나 레ክ탱글 같은 이런 기본 도형들, 기본 선들은 넘어가면 이렇게 그 기본 선에 대한 이 레ክ탱글에 대한 옵션만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편집하는 이런 기능들이 없어요, 그쵸? 이 기능들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Convert to Editable Spline 해주시면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 명령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렌더링은 뭐 계속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고요. 인터폴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스택 값도 스택 값은 내가 이런 곡선을 사용할 때 이 곡선을 이 시그먼트의 곡선을 나누는 단계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스텝 값이 여기 있죠. 자, 여기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이걸 오브젝트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적당히 잘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셀렉션도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점, 벌텍스, 2번은 시그먼트는 점과 점을 연결한 요 선, 여기 점부터 시작해서 점까지 여기를 시그먼트, 스플라인은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가 스플라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명령어들을 보시면 내가 점을 선택했을 때 활성화되는 옵션들이 있고, 시그먼트를 선택했을 때 또 활성화되는 옵션들, 스플라인을 선택했을 때 활성화되는 옵션들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자, 일단은 이 벌텍스에서 벌텍스의 속성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죠, 그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벌텍스 속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선택해서 코너를 해주면 직선 형태의 스플라인이 되고, 스무스 해주면은 자동으로 탄젠트를 계산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드는, 이 점과 이 점의 위치에 따라 곡선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화된 곡선. 그리고 베이지어는 조절자가 있는, 이렇게 핸들이 있는, 내가 이렇게 선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벌텍스 타입이고, 다른 하나 이제 베이지어 코너 같은 경우는 코너 부분에서 곡선인데 코너가 있는 모서리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점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리셋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 점, 이 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서 핸들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벌텍스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보시면 소프트 셀렉션 있죠. 부드럽게 그냥 선택을 도와주는 뭐 그런 기능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점을 조금만 쪼개 놓을게요. 자, 이렇게 좀 쪼개 놓고 이렇게 선택하고 소프트 셀렉션을 켜주면 움직여보면 이렇게 이 수치, 폴오프 수치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조금 다르죠,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냥 부드럽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쓰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핸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움직여 보면 핸들은 또 소프트 셀렉션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쵸? 점만. 자, 수치는 포로프를 이렇게 쭉 올려보고 내가 수치를 이렇게 해보면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빨간색이 뭐 100%라면 주황색은 뭐한 50%, 60%. 노란색은 뭐 그거보다 수치가 낮겠고, 이제 파란색으로, 초록색, 파란색으로 점점 갈수록 수치가 떨어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잠시만요. 이거를 직선으로 좀 바꿔가지고 탑뷰에서 라인을 하나 그리고 직선으로 그을 때는 Shift 누르시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어지죠, 그렇죠? 클릭 드래그 할 때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을 수 있어요. 자, 엣지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로 한 10개 정도 나눌게요. 이렇게 나눈 다음 점을 하나 선택하고 소프트 셀렉션을 유즈 소프트 셀렉션을 체크를 해주면 그때부터 소프트 셀렉션이 먹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 폴오프 수치 안에 점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치를 좀 높여보면 점점 색깔이 변하죠. 자, 점점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 끌어올려 보면 지금 그래프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죠. 핀치는 좀 더 날카롭게, 버블은 주변부를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뭐 수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자, 여기 보면 use distance라는 게 있는데 use distance는 뭐냐, 하나를 복사할게요. 이렇게 좀 복사를 하고 어태치. 자, 범위가 둥글게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 이 소프트 셀렉션 이 폴오프 범위는 둥근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요. 점을 기준으로. 이건 직선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둥근 범위로 얘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제 수치를 먹는 거죠. 근데 얘를 체크해 주면 얘는 무슨 기능이냐면 이 단계 1, 2, 뭐 내가 5단계, 6단계까지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밑에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죠.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가냐면 이 점에 연결되어 있는 점 1, 2, 3, 4, 5, 6, 7까지 해놨죠. 뭐 7까지만 영향을 받겠다. 그러니까 둥글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애를 기준으로 7단계를 쓰겠다. 뭐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는 보면 크게 그거를 잘 못 느끼겠지만, 자, 탑뷰에서 한번 프론트에서 스피어를 하나 그려서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컨버트 폴리로 바꾸고 나중에 뭐 캐릭터에 입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입 같은 걸 만들었는데 위에 입술이고 아래 입술이에요. 자, 소프트 셀렉션이 보면 똑같죠, 그렇죠? 유즈 소프트 셀렉션 해놓고 좀, 좀 적으니까 면이 좀 적으니까 뭐 터보 스무스 같은 거를 면을 조금만 쪼개 놓을게요. 아니면 테슬레이트 이렇게 좀 면을 쪼개 놓을게요. 이렇게. 자, 컨버트 폴리를 바꿔 놓고 점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기만 이렇게 좀 뚫어 놓을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선택이 안 돼? 이렇게. 자, 해서 스플릿 해서 좀 벌려놓고. 자, 이제 찢어져 있어요. 입이 만들어져 있어요. 선택했어. 자, 엣지 디스턴스를 체크했어요. 입을 벌리는 뭐 그런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역을 받지 않죠. 그렇죠?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엣지 디스턴스를 체크해 둔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밑에 이제 점을 무시하는 거죠. 여기를 선택해 보면 여기는 여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퍼지지만 요런 데 연결해 보면 요런 데를 잡아보면 자, 요런 데를 잡아보면 단계가 1 단계를 조금만 낮출게요. 3 정도 해가지고 이 점을 기준으로 1, 2, 3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이 점을 기준으로 1, 2, 3 이렇게 먹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웨지 디스턴스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막 캐릭터 표정 같은 거 몰핑할 때 몰핑을 만들어야 될 때 특히 입 같은 아니면 또는 눈 같은 눈을 뭐 깜빡이거나 이런 이제 몰핑을 해야 될 때는 얘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요게 소프트 셀렉션의 엣지 디스턴스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끄면 둥글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차이가 명확하죠. 자, 이거는 일단 꺼놓고 자, 일단 어태치 뭐 크레이트 라인 또 하면서 했었죠. 여기서 더 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그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브레이크는 자, 나 여기를 끊고 싶어. 브레이크 이렇게 하나의 점을 두 개로 분리시켜주는 뭐 그런 기능이죠. 뉴 벌텍스 타입 해가지고 새로운 벌텍스가 생겼을 때 직선이냐, 베이지어냐, 스무스냐, 베이지어 코너냐 뭐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이건 크게 뭐 의미는 없죠. 여기서 보통 우리가 뭐 점 속성을 바꿀 때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그때그때 필요한 애들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리셋 탄젠트 해주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변화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벌텍스가 생겼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곡선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태치는 다른 이름을 가진 객체죠. 하지만 쉐이프 라인으로 된 애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 합치겠다. 이 지금 라인 002라는 이름을 가진 지금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애 있죠. 얘한테 얘들 포함시키겠다. 대치 눌러놓고 클릭 해주면은 이렇게 다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 떼는 것도 있겠죠. 나 얘를 제외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잡고 뭐 스플라인 보통 잡고 하면 편해요. 스플라인 잡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보면 디태치라는 게 있죠. 디태치 클릭해주면은 디태치 에즈 쉐이프 001 이름을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고 오케이 누르면은 얘는 더 이상 라인 002가 아닌 쉐이프 001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뗄 때 여기 보면 디태치를 할 때 보면 뭐 쉐임 뭐가 있고 한데 레오넌트 얘는 이 피봇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드를 보면 여기 0점 있죠. 0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봇 축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치 이동값이 이쪽으로 오면서 0점 축을 기준으로 해서 디태치 시켜주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0점으로 가지고 그쵸? 뭐 크게 의미는 없겠다 그쵸? 이런 옵션들은 뭐 카피는 카피해서 뭐 해주는 건데 얘는 Shift 누르고 이렇게도 카피가 돼요. 카피해서 디태치하면 카피본을 하나 남겨놓고 디태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디태치 어태치는 합치는 거, 디태치는 떼는 거. 다시 얘들 어태치 하겠다. 또다시 어태치 해줘도 돼요.
밑에 보면 어태치 멀티라는 게 있죠. 어태치 멀티는 이 창을 열어서 네임 창을 열어서 여기서 나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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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어태치 하겠다. 다 한 번에 그냥 어태치 해주겠다. 그래서 어태치 해주면은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로스 섹션. 크로스 섹션은 자 크로스 섹션은 무슨 기능이냐면 예전에 뭐 넙스 모델링이라든지 선으로 이루어진 뭐 패치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 뭐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얘를 하나를 컨버트 투 스플라인으로 바꿔주고 어태치 해야 되겠죠? 어태치 멀티로 그래서 그냥 세 개를 다 어태치 했어요. 그 다음 크로스 섹션으로 얘랑 얘를 연결하고 선이 이렇게 하나 생기죠. 다음 얘랑 얘를 연결하고 다음 얘랑 얘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이제 2D 형태의 좀 뭐랄까 입체 도형을 만들었죠. 이후에 이제 면만 만들어주는 기능을 올리면 돼요. 서페이스, 서페이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는 이제 라인을 가진 뭐 그런 게 되는데 얘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컨버트 투 넙스 또는 패치로 바꿔주게 되면 라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이런 형태 뭐 그게 되긴 되는데 요즘에는 뭐 워낙 저 폴리에 그게 발달하면서 굳이 뭐 넙스 모델링이라든지 뭐 이런 패치 모델링을 좀 안 하게 됐죠. 왜 하이 폴리곤이 워낙 좋아졌어요. 뭐 지브러시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디테일한 뭐 그런 모델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잘 사용하지 않는. 하지만 뭐 예전에 뭐 이런 형태의 모델링 기법이 있었다 정도는 뭐 알고 있어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그쵸? 그때 사용했던 게 크로스 섹션. 자, 얘를 해놓고 어태치해서 같은 걸로 합쳐놓고 크로스 섹션 클릭 클릭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던 게 크로스 섹션. 그리고 리파인은 점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찍어주는. 자, 리파인은 이렇게 점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리파인에서는 뭐 리파인 커넥트, 리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커넥트 체크하면은 직선으로 할 건지 클로즈로 닫아줄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크게 좀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웰드는 브레이크된 떨어져 있는 점을 자 조금만 더 보기 쉽게 좀 하나는 지우고 탑뷰에서 할게요. 그냥 자, 브레이크된 이런 점을 합칠 때 웰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웰드 했는데 안 돼요. 이 수치가 높으면 가능하겠지만 굳이 수치를 높이지 않고 자 퓨즈 해서 웰드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죠.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좀 더 해놓을게요. 다시 자 브레이크 해놓고 커넥트는 여기랑 여기를 클릭 드래그예요. 클릭 드래그로 여기까지 해주면은 이렇게 닫아주는 그런 기능. 커넥트 점과 점을 연결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쵸? 인설트는 점을 추가하면서 그리기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하면 마우스 우측 버튼. 나 여기에 점 뭐 좀 그리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그리고 메이크 퍼스트는 지금 시작점이 있죠. 여기랑 여기 시작점이 있는데
이 시작점을 나 여기로 바꾸고 싶다.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가 노란색으로 변했죠, 그쵸? 얘는 사이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넘버링 하면 여기가 1번, 2번, 3번 순으로 가겠죠. 근데 메이크 퍼스트가 여기라면 여기가 1번, 2번, 3번 순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얘가 붙어 있었을 때. 자, 퓨즈, 웰드 해놓고 여기를 나 메이크 퍼스트 하겠다.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넘버링 매기는 게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에 요 셀렉션에 보면 디스플레이에 쇼 벌텍스 넘버 이렇게 있죠. 얘를 클릭해 보면 빨간색으로 여기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거는 왜 이런 기능이 필요했냐면, 아이고 형태가 좀 이상해졌네. 자, 이건 하나를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자, 우리 아까 했었던 크로스 섹션이란 게 있었죠.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자, 진짜 연결이 잘 되죠. 잘 돼요. 근데 얘한테 이 럼버링을 여기로 바꿨어. 여기로 웨이크 퍼스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 크로스 섹션이라는 기능 자체가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얘의 점과 얘의 점을 합쳐주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막 이렇게 꼬여버리죠. 마찬가지로 맞춰놓고 했는데, 자, 웨이크 퍼스트 했는데 순서가 이렇게 미러링된 뭐 그런 순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때 보면 얘만 정상이고 이런 식으로 막 선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밑에 보면 뭐 리버스라든지 번호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점의 순서를 만드는 뭐 그런 기능들,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클은 순서대로 이렇게 점을 선택할 수 있게끔 순서대로 점을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필렛, 크로스 인설트는 크로스 섹션에 관련된 크로스 인설트가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가져가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요즘에 이런 것 자체를 잘 쓰질 않으니까 크게 뭐 사용하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 다음은 필렛은 여기 익스텐디드에 챔퍼 박스에 필렛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여기 보면 옵션에 보면 여기 필렛, 시그먼트, 필렛 있었죠.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 모서리, 이게 필렛이죠. 필렛을, 모서리를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시그먼트 높이면 높일수록 더 부드럽게. 이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자 convert to editable spline으로 바꿔주고, 점 선택한 상태에서 나 이 점을 필렛 하겠어. 이렇게 모서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깎아주겠어. 여기도 자, 필렛 해놓고 클릭 드래그, 또는 해놓고 필렛 값을 이렇게 여기서 조절해도 되고, 정확하게 하려면 내가 이거를 이 모서리도 이 필렛 값이 들어가야 되고 이 모서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 만들어 놓고 여기를 convert to spline으로 바꾸고 점 선택한 쪽. 오늘 수업 좀 빠른 것 같아요, 그쵸? 명령어들이니까 좀 수업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좀 서두르고 있어요. 일단 동영상이니까, 온라인 동영상이니까 좀 한 번씩 돌려보시고, 좀 빠르더라도. 자, 필렛
해서 자, 여기를 10, 여기도 필렛을 10, 여기도 필렛을 10, 여기도 필렛을 10. 엔터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10의 수치만큼 필렛이 다 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챔퍼는 필렛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챔퍼는 딱딱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뭐 탄젠트 카피를 한다는 말은 곡선의 모서리, 자, 베이지어 리셋 탄젠트, 얘를 카피 해서 자, 여기다가 잠깐만요. 자, 여기서 다시 얘를 카피.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까먹었네. 카피. 카피. 여기를 페이스트. 아이고. 자, 여러분 죄송해요. 카카오톡을 안 꺼놔가지고. 자, 여기 핸들에다가 카피. 자, 여기서 이렇게 카피. 이 핸들에 페이스트. 요 핸들에. 그러면 요 각대로 지금 보고 있는 이 각 있죠, 이 핸들의 각을 그 핸들의 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이 각대로, 여기도 이렇게 이 각대로 페이트 시켜주는 뭐 그런 기능인데, 이런 거는 저는 한 번도 잘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썼는지도 막 헷갈리죠, 그쵸? 그래요. 그리고 하이드 숨기는 거죠. 이렇게 숨기면 나중에 내가 이거를 숨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죠. 뭐 복잡한 거를 한다면은 또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하이드 시켜놓고 언하이드를 해주면은 다시 나오고. 바인드. 바인드도 예전에 이제 저런 패치 같은 뭐 에디트 패치 같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 이 점이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점이 이런 데 갖다 붙어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딱딱하게 이렇게 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한 게 바인드인데, 이렇게 여기 갖다 붙었죠. 얘는 이 곡선을 따라서도 이렇게 따라 움직여요. 얘가 시그먼트에 이제 바인드 된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점 자체를 옮기질 못해. 왜?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인드 됐기 때문에, 붙었기 때문에. 언바인드 하면 얘를 언바인드 하면 떨어져서 이렇게 또 움직이겠죠, 그죠? 그리고 딜리트는 그냥 딜리트, 키보드에 딜리트 하셔도 돼요. 점을 지워주죠. 그리고 클로즈는 자, 지금 점에서는 활성 안 되니까 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점은 다 한 것 같아요. 맞죠? 벌텍스에서 활성화되는 옵션들은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옵션들에서 중요한 거는 렌더링 되게 중요하고, 맞죠? 에네블링 렌더러 뷰포트, 뭐 그리고 조작하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인터폴레이션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뭐 리소스를 뭐 최적화하겠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셀렉션에서 뭐 락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같이 뭔가를 좀 정형화된 뭐 그런 것들 만들어야 될 때는 락핸들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죠? 락핸들
그리고 뭐 크리에이트 라인, 뭐 브레이크, 어태치 멀티, 리파인, 웰드, 퓨즈, 뭐 커넥트, 필렛, 챔퍼. 요 정도? 요 정도가 되게 중요하게 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쓰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명시해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크리에이트 라인은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더 그려야 될 때, 어태치는 다른 시그먼트를 다른 시그먼트가 아니고 다른 오브젝트를 여기 포함시켜야 될 때, 이렇게. 어태치 멀티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포함시켜야 될 때, 어태치 해야 될 때. 리파인은 점을 이렇게 추가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점을 찍어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브레이크는 떼는 거, 이렇게 브레이크 이렇게 떼는 거. 그리고 퓨즈 한 다음 웰드 한다 그랬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보면 퓨즈, 웰드, 브레이크 있죠. 어태치도 있고, 크리에이트 라인도 있고, 디태치도 있고, 커넥트도 있고. 아니, 중요한 거는 여기 다 들어와 있네, 맞죠? 리파인 커넥트는 내가 점을 찍어서 뭘 하는 뭐 그런 기능인가? 자, 어쨌든 커넥트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선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찍어주면 선이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필렛은 모서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깎아줄 수 있다는 거. 두 개로 나눠요. 근데 점 자체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챔퍼는 직선, 필렛은 곡선 모서리 처리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하이드, 언하이드, 바인드, 언바인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했다가 나중에 뭐 기억 못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뭐 피드백을 해야 될 때, 제가 피드백을 해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딜리트는 뭐 삭제해주는 뭐 그런 기능. 점을 굳이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딜리트 키보드 키에서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라인 할 때, 자, 클릭해서 이렇게 찍다가 좀 잘못 찍은 것 같아. 백스페이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 딱 맞춰서 하고 싶어. 그러면 스냅 켜서 여기서 이렇게. 근데 스냅은 자, 벌텍스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는 오토매틱 웰딩은 뭐냐면, 자, 크리에이트 라인에서 자, 오토매틱 웰딩 해주고, 자,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끊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자, 여기 이런 데인가? 이렇게 수치를 조금만 높여 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웰드 벌텍스 해가지고 예스. 그럼 이렇게 웰드 되죠, 그쵸? 근처에 갔을 때, 자, 크리에이트 라인으로 이렇게 내가 그려놓고 근처에 가서 찍었어. 그러면 웰드 하겠는가? 예스 하면은 그냥 굳이 내가 나중에 뭐 얘를 가지고 퓨즈 웰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뭐 나쁘지 않겠다, 맞죠? 수치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 수치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점과 이 점의 사이에서 오토매틱 웰딩,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창이 이렇게 띄워주는 뭐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얘의 넓이, 얘가 떨어진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크리에이트 했을 때 여기도 보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붙었다, 맞죠? 그리고 끝선으로 가져갔을 때는 왜 안 뜨지 여기는? 아이고, 얘도 그냥 자동으로 붙어버렸네.
브레이크 좀 해놓을게요. 자, 브레이크 해놓고 자,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붙여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다, 맞죠?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안 써요. 저는 사실 쓰진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확인해서 붙여주는 타입이지. 근데 좀 편한 기능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점에서 많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러한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요 시그먼트와 스플라인 명령어들 하고, 다음 다시 이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어떤 도형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입체 도형을 제작할 수 있는지 실습 과제들을 조금씩 드리고 또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